이달 초 꽃이 한참 만발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기대들이 컸고 실제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날씨처럼 꾸물꾸물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의외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도 큰 상태인데요. 이 장세, 불안한 장세 어떻게 이어질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팀장님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는 벚꽃 증시 얘기를 했고 벚꽃이 일찍 펴서 그런가요? 이 4월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에 보니까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3월 말 4월 초 2000년에 급등을 하면서 레벨을 높여놨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글로벌 증시는 연중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던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혼자만 좀 레벨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코스닥 시장 특히 2차 전지가 좀 꺾이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현실과 기대, 그러니까 주가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실제 실적이나 펀더멘털 어느 정도 와 있나라는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씩 흔들리는 가운데 먼저 올라간 코스피, 특히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더 증폭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한없이 먼저 달릴 수 없는 거고 마라톤 할 때도 뭐 선두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선두로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모아지는 결국 키 맞추기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체 지수 면에서는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장세인데 그래도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개인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이거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은 두 기업 모두 다 좀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도 좀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많이 오른 종목은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내리고 있다, 주가가 내리고 있다라는 의미는 실적보다도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런 키 높이, 눈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실적 시즌 내내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면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좀 측면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오늘은 현대차와 OCI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시장의 기대와 실제 실적 간의 괴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은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을 좀 주가가 먼저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 흐름과 주가 흐름들을 비교해서 보면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최근 뭐 그 괴리가 크질 않아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한다, 폭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인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 전망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키 맞추기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시장 흐름들이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점차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먼저 앞선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대응을 서두르거나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국면에서 매수 대응을 천천히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꽃놀이를 갈 때도 비도 오고 눈도 맞습니다. 오고 하는 법인데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벚꽃 증시라고 지난달에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벚꽃이 올해 한 2주 일찍 펴서 그런가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일찍 갔는데 실적 시즌 겪으면서 조정이 폭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과격한 되돌림인가 아니면은 잔잔한 조정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 최근 며칠 동안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좀 과격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신용잔고도 많이 늘었고 좀 레버리지 투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수급 이슈들까지 붙어주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된다면 좀 반대 매매라든지 또
수급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가 너무나도 뜨거웠는데 좀 식어가는 과정이다. 충분히 식은 다음에 대응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 전지 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되돌림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뜨거운, 너무나도 뜨거워서 좀 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좀 충분히 식은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뭐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이 그게 정말 그 과거 경험에서 나온 그 진리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 시장 조정 원인이 경기와 통화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시장에 기대했던 것과 현실간의 간극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미국의 3월 소득과 소비, PC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확인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월 말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분들을 보면은 세 가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 금융권 불안은 좀 진정되고 있다. 경기는 괜찮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좀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괜찮은 기대인데 합쳐 보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구성에 오른 거예요? 네.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진짜로 경기가 불안정해지거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있고 경기가 괜찮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져야 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근 경제 지표나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좀 조정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3월 소득, 소비 그리고 PC 물가를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소득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물가는 PC 물가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코어 PC라 그래서 원자재 이쪽을 빼고 본 거는 좀 떨어진 속도가 굉장히 더디거든요. 뭐 물론 지난번에 CPI라든지 PPI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환홀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인 물가가 떨어진 데 따른 것들은 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경기는 둔화되는데 코어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실적 시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대감이 좀 앞섰던 것들이 좀 되돌려지는 과정이 전개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뜨거운 아이스 커피 같은 느낌, 뭐 형용 모순적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오히려 이제 어떤 개인 소득이라든지 PC 물가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는 확신을 갖긴 하겠는데 사실 그 물가 상승이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좀 더 있어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2%대 물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한참 멀리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어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5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막바지 다 왔지만 지금 6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안 떨어진다. 5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직까지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물가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5월 10일 날 4월 물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헤드라인 CPI라 그러죠. 그냥 CPI가 반등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5월 중순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커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흐름들이 좀 불안정하다. 아니 그 헤드라인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중고차 가격이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8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3월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5%로 떨어졌는데 이게 5.1%대까지 소폭 반등을 할 수 있다 정도라서 지금은 물가가 너무나도 천천히 떨어진다는 부담들이 아마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작년에 물가 상승하던 그 시점으로 이제 작년 이맘때 돌아가 보면 그 기저효과 같은 건 이제 언제쯤 나타나요? 기저효과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택 물가랑 음식료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예.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팀장께서는 2분기를 이제 경기 수출 네. 실적 등 어떤 펀더멘틀의 전환점으로 보시는데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일단은 중국 경기가 좀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아직까지 투자나 생산 지표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경기 회복이 한국 경기에도 플러스 훈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수출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맞물려서 이제 2분기부터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12개월 선행 EPS가 조금씩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익 전망을 보면은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올해 1분기가 최저점입니다. 예. 이를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저는 시장 흐름들이 조금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 과정이 전환점이다 보니까 현실에 보여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5월 초중반까지는 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지금 그 중국하고의 어떤 그 마찰이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대통령은 미국을 갔는데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 뭐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도 좀 우리 수출에도 좀 미칠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최대 적자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빨리 둘 간의 관계를 한중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반등을 했던 것도 아마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뭐 한 기업을 국내 기업을 한국 기업을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을 방문했던 것도 여러 가지들 풀려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이 아마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씩 풀려나간다면 좀 위쪽으로 더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5월 초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을 거쳐야 할 걸 거치는 거니까 이제 비중을 서서히 확대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식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이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은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외국인은 반도체를 좀 집중 매수하고 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호도도 좀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월 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2차 전지와 자동차 같은 경우는 5월 초중반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충분히 뜨거운 것들이 식은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뜨거운 것이 식은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저 생각이 납니다. 겉보기에는 안 뜨거워 보이는데 뜨거운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매생이, 매생이, 아니면 타코야끼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안 뜨거워 보이는데 먹을 때 아주 입천장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피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저 얘기를 합니다. 주가에 뭐 동행지표로 내가 선행지표 환율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환율이 안 떨어져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1220원대까지 갔던 흐름들이 좀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지금 흐름들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중국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그리고 한중 간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20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될 거야, 금리 인하 많이 해줄 거야라는 기대가 두 개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한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좀 빠르게 후퇴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는 1350원 그 이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레벨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환율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거기다가 경상수지 적자까지 가세하면서 너무나도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올해 연말로 가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좀 풀어가고 중국 제조업 경기, 그러니까 5월 초에 또 중국 PMI가 발표되고요.
5월 16일 날 또 중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업 경기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신 PMI는 50까지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또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 소매 판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투자 지표랑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지 환율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좀 나아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출이라든지 가격 데이터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한국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5월 중순 지나면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 계속 갈 것 같으면서도 멈추고 네. 하는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